몹시 사납기도 하죠. 길들인 것 같지만 훈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곁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지만 여러 면에서 여전히 야생동물의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양이를 사랑하죠. 전 세계적으로 집고양이가 개보다 3배 더 많습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려면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2마리의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하루 된 새끼 고양이들은 전적으로 어미에게 의존합니다. 생후 첫 일주일 동안 새끼 고양이들은 완전한 암흑과 정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은 단단히 닫혀 있고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오직 후각 덕분입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냄새로 어미 젖을 찾습니다. 자기가 먹을 젖꼭지를 각각 찾아내죠. 이후 몇 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새끼 고양이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반려동물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후 첫 7주 동안 인간과 접촉이 없다면 야생 본능이 되살아나고 길들이기가 어려워지죠. 새끼 고양이 형제의 생후 첫 3개월을 지켜보며 사냥꾼 본능과 귀여움의 흥미로운 조합이 어떻게 고양이들의 번성의 핵심 요소가 됐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귀여움부터 분석해 볼까요? 새끼 고양이가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에 등극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사실 그건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존 브래드쇼 박사는 집고양이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우리 눈에 새끼 고양이가 귀엽게 보이는 이유는 많습니다. 작고 털이 복슬복슬하고 장난꾸러기들이라 귀엽죠. 하지만 특히 고양이 얼굴에 사람들의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귀여움 반응인데요. 브래드쇼 박사가 새끼 고양이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그 작용을 설명합니다. 우선 주둥이 부분을 전형적인 포유류의 주둥이처럼 좀 늘려보겠습니다. 벌써 귀여움이 상당 부분 감소했죠. 이번엔 눈을 역시 포유류의 전형적인 형태로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전혀 귀엽지 않은 모습이죠. 다시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면 그 즉시 귀여움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커다란 눈과 작은 턱을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새끼 고양이의 모습은 우리와 가까운 누군가를 연상시킵니다. 아기들이죠. 둘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고 포유류인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와 아기들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방출하도록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죠. 귀여운 새끼 고양이나 아기들을 지켜볼 때면 사람들이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행동하게 되죠. 그건 인간이 가진 양육 본능의 일부로 그들을 돌보고 싶게 만듭니다.
그 본능은 우리 정신세계에 깊숙이 새겨져 있어서 곰인형조차 새끼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형됐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엔 곰인형의 생김새가 곰에 더 가까웠습니다. 진짜 회색곰의 작은 모형 같았죠. 하지만 커다란 둥근 얼굴에 새끼 고양이를 닮은 곰인형이 진짜 곰처럼 생긴 인형보다 훨씬 잘 팔린다는 게 곧 밝혀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귀여운 반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온라인상에서의 고양이 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에 푹 빠졌습니다. 고양이 이미지나 영상을 보는 이용자가 영국에서만 하루에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에 관한 유튜브 조회수는 260억 회에 달해 가장 인기 있는 단일 카테고리가 됐죠. 사람들은 왜 고양이에 매료될까요? 인터넷에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양이들이 귀엽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기처럼 귀여운 얼굴에 장난꾸러기들이죠. 그 두 가지가 본능적으로 고양이들을 보고 싶게 만드는 요소예요. 하지만 단지 귀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강아지도 아기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개 관련 영상은 고양이 영상만큼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밀어. 오, 하이파이브. 그 이유는 얼굴 표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들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고 복잡하게 연결된 안면 근육들이 만들어내는 표정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고양이는 안면 근육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풍부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고양이가 행복한지 심술이 났는지 그냥 무관심한지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고양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고양이의 표정에 어떤 감정이든 덧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이나 웃긴 고양이 자료에 설명을 넣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상에서든 우리 무릎 위에서든 새끼 고양이는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공략합니다.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그들을 예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서든 집에서든 자꾸만 고양이가 보고 싶어집니다. 태어난 지 10일 된 새끼 고양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크고 둥근 눈은 귀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출생 직후 대부분의 새끼 고양이들이 그렇듯 눈동자가 파란색입니다.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들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후 눈동자는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구리색 등으로 달라집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이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는 아직 헷갈립니다. 이 시기에 새끼 고양이는 전적으로 어미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새끼 고양이들은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한 가지 특별한 요소를 개발합니다. 야생에서는 거의 모든 고양이과 동물이 단독 생활을 합니다. 생후 첫 몇 달을 제외하면 어린 고양이들은 곧 어미 곁을 떠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죠. 집고양이들은 인간의 집에서 생활하는 데 아주 익숙해졌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독립심은 야생의 사촌들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죠. 유럽 지역의 반려묘는 1억 마리에 달합니다. 반려견은 8천만 마리 정도죠. 개들은 충직하고 다정하고 온순합니다. 고양이는 무심하고 독립적입니다. 물론 기분이 내키면 다정할 때도 있죠. 개는 사회성 동물입니다. 인간을 자기 무리의 일원으로 보고 인간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혼자 운동하는 반면 개들은 공무로 오기 같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하죠. 또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개들은 혼자 남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주인을 그리워합니다.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손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바빠지는 현대인의 삶을 고려했을 때 더 적합한 반려동물이죠.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독립적인 태도는 고양이의 매력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집고양이는 우아한 움직임과 놀라운 민첩성을 자랑합니다. 자기 몸 길이의 5배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사람이 2층 버스 2대 높이만큼 점프하는 것과 맞먹죠. 아프리카의 새 사냥꾼인 사촌 서발 고양이도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높이 뛰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근육줄의 뒷다리 덕분에 멈춰선 상태에서 자기 몸 길이의 4배까지 멀리 뛰기도 할 수 있죠. 나무타기의 달인인 친척 구름 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근육과 관절 사이의 연골액이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뇌에 내장형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서 정자세로 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중에서 몸을 제어할 수 있고 항상 4발로 착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나무타기 선수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무를 올라가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내려오는 데는 젬병이죠. 평소엔 감춰져 있는 발톱이 얼음 도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균형 잡기에 관해서 고양이는 줄타기 고개사처럼 평형성과 정확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꼬리가 균형추 역할을 하죠. 고양이과 동물은 전체 뼈의 10%가 꼬리에 집중돼 있어 꼬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나무 꼭대기에서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죠. 고양이는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고개수를 벌일 수 있는 비결은 특별한 해부학적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집고양이부터 호랑이까지 모든 고양이과 동물이 공유하는 것이죠.
고양이의 척추뼈는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 느슨하게 연결돼 있고 척추뼈 사이사이에 탄력 있는 쿠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아주 유연하게 휘어지죠. 견갑골은 골격에 뼈가 아닌 근육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이 있죠.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척추 덕분에 고양이과 동물은 아주 민첩한 사냥꾼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집고양이들은 보기보다 상당한 실력자들입니다. 같은 크기로 치고 비교하면 호랑이보다도 더 강하고 더 민첩하기까지 하죠. 최고의 고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의 성공이 민첩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감각 또한 놀라울 만큼 발달했죠. 아프리카 서발 고양이는 고양이과 동물 중 귀가 가장 큽니다. 이들은 박쥐처럼 귀를 180도 회전할 수 있죠. 서발 고양이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먹잇감의 소리를 포착하고 목표물을 보지 않고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고양이과 동물이 예리한 청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고양이가 우리는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죠. 너무 높아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고양이 귀엔 들립니다. 브래드쇼 박사가 고양이 청각 실험을 준비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수컷쥐가 암컷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고양이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 소리죠.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건 제가 소리를 5분의 1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소리는 초음파 영역으로 인간은 들을 수 없지만 고양이는 들을 수 있죠. 거실 뒤쪽에 숨겨놓은 스피커에서 고주파의 찍찍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소리죠. 고양이 바비는 그 소리를 감지할까요? 우리 귀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바비의 귀엔 이런 소리가 들리죠. 고주파 소리는 위치를 정확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리의 출처를 향해 다가갑니다. 찾았습니다. 고양이들이 사냥할 때 소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쥐들이 서로 소통할 때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고양이는 주변에 쥐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채죠. 귀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집고양이의 눈은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냥감을 찾는데 적합하게 발달했습니다. 고양이의 눈동자가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된 건 그 때문이죠.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포함해서 포유류는 대부분 눈동자가 둥근 형태입니다. 하지만 집고양이를 비롯해서 작은 야생 고양이들은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죠. 그건 북아메리카의 사막에 서식하는 이 작은 모래 고양이처럼 대부분의 소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매복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작은 포유류가 아주 가깝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덮치죠. 땅바닥 가까운 곳을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거리를 가늠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즉, 집고양이의 독특한 눈동자는 이들이 매복 사냥꾼이란 표시입니다.
집고양이는 야생의 사촌들과 또 다른 시각적 특징도 공유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한밤중에도 사냥할 수 있죠. 얼룩살쾡이는 남아메리카 정글의 아주 높은 상층부에서 삽니다. 이들의 눈에는 특수한 반사판이 있어서 망막을 통과한 빛을 반사시켜 눈동자가 감지할 수 있는 빛의 양을 극대화합니다. 덕분에 고양이는 어두운 곳에서 인간보다 6배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양이과 동물이 번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감각기관이죠. 바로 수염입니다. 고도로 민감한 고양이 수염은 200여 개의 신경과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포유류는 거리를 가늠하는 것 외에 수염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염을 이용해 머릿속의 주변 지역의 지도를 그리죠. 새끼 고양이를 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미로에서 길을 찾는 실험이죠. 빛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야간 투시 카메라를 이용하면 미로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양이는 수염을 이용해 뚫린 곳을 찾아냅니다.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고양이는 지금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고양이의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줍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고양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뇌에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활동이 개보다 2배 더 활발합니다. 이런 종류의 실험에선 고양이가 개보다 더 뛰어나죠. 새끼 고양이가 60초 만에 간단히 미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이런 놀라운 감각들 덕분에 코스타리카의 습한 열대우림에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눈 덮인 벌판과 여러분의 집 뒤뜰도 예외가 아니죠. 새끼 고양이 형제는 이제 생후 4주가 됐고 새롭게 발견한 감각들을 연마하느라 바쁩니다. 이제 탐험의 시기입니다.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죠. 새끼 고양이들은 놀이를 통해 민첩성과 속도, 반사신경을 시험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아한 고양이로 변신하죠. 자꾸 연습해야 실력도 느는 법입니다. 우리가 고양이에 빠진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른 동물보다 고양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